Hi, this is Critic with my for show eagle, I Critic. 안녕하세요. 두 명이서 진행하는 Critic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에스파의 새로운 싱글 Next Level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 맘바 2020년 말 K-팝 에스파로 아주 뜨거웠죠.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의 다국적 4인조 걸그룹 4인조 아니죠. 멤버마다 제2의 자아인 I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인조 걸그룹입니다. SM의 아버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파를 이렇게 소개했죠. 가상세계 멤버들이 현실세계 멤버들과 서로 다른 유기체로 인공지능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세계를 오가는 등 전혀 새로운 개념의 스토리텔링을 선보일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세계관 SM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겠다. 아주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랙 맘바로 가요계에 데뷔한 에스파였고요. 개인적으로 블랙 맘바는 좋은 곡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팬들은 에스파에 대해 데뷔 전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슈퍼엠, NCT, 기존 아티스트들부터 케어해달라. 판 벌리는 게 걱정된다. 아바타 콘셉트 진짜 괜찮을까?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노래가 매력적이고 무대가 멋지면 팬들은 따라오기 마련.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의 멋진 퍼포먼스 그리고 SM의 전설 보아 선배님까지 출연한 뮤직비디오 곳곳에 재미있는 가사까지 이 모든 요소가 무려 3분 안에 모두 다 들어있었다는 게 핵심이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한 싱글로 아주 제격인 블랙 맘바였습니다. 에스파는 컴백에 앞서 지난 15일 본격적으로 SM 컬처 유니버스를 시작하는 첫 영상 블랙 맘바를 공개했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이 에스파 멤버들과 아이 에스파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 교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노래 Next Level을 예고했죠. 간단하게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I는 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자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I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새로운 세계는 플래시고요. 무의식의 세계 있어 에테르에서 창조된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오는 무규칙, 무정형, 무한한 공간입니다. 인간과 아이는 서로 싱크되면 서로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싱크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 친구들을 포스, 포트 오브 소울 에너지로 현실 세계에 리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싱크를 방해하는 친구가 바로 블랙 맘바. 자, 그래서 넥스트 레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 리메이크입니다. 2019년 영화 Fast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홉슨 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 사운드 트랙에 실린 곡이에요. 이 노래는 애스튼 와일드라는 다소 낯선 가수가 불렀습니다. 사실 SM 스타일에 아주 적합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래 자체가 사실 재밌지는 않아요. 가사가 독특한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로는 전혀 매력적인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구원하기 위해 SM의 또 한 명의 리빙 레전드 프로듀서, 작곡가 유영진이 등판했습니다.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곡 그대로 멤버들이 랩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가사를 보면 광야로 걸어가 코스모에 닿을 때까지 나비스까지 새로운 세계관이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원곡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닝닝과 윈터의 보컬 플레이 이후에 중반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서 곡이 전환되는데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 하죠. 소녀시대의 I Got a Boy처럼 완전히 다른 장르의 뉴잭 스윙 스타일의 힙합 비트가 나옵니다. 리메이크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노래 리바이벌입니다. 벌써부터 NCT, 엑소, 소녀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넥스트 레벨은 더 다음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천상지시 더 그레이스, 신화, SES, H.O.T까지 SM의 조상님들까지 길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반부 끼어드는 브레이크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의 창작자가 유영진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최근 SM이 컬처 유니버스를 지향하면서 굉장히 복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NCT 드림의 맛, 핫소스에서 보아의 발렌티가 느껴지고 NCT의 미스핏에서 신화와 H.O.T가 겹쳐 보이고 영웅에서 왜 Keep Your Head Down 동방신기 노래죠. 이 노래가 묻어나고 이게 바로 네오 SMP라고 하는데
과거를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어느 정도 추억 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넥스트 레벨을 듣고 예전 SM 추억을 떠올리고요. 사실 아주 레트로한 트랙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곡은 아닙니다. 이런 큰 세계관, 다양한 장치를 설명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바로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멤버들의 매력과 퍼포먼스는 아주 멋집니다. 하지만 곡 단위로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원곡 자체가 밋밋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랩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광야, 결속, 나비스, 기타 등등 이 미리 알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맞는데 모르고 듣는다면? 그리고 이 가장 최악은 이 모든 걸 설명하려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곡이 바뀌고 나서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지젤과 카리나의 랩 파트, 이 시나리오 읽기랑 사실 뭐가 다른가요? 넥스트 레벨은 원곡이 단조로우니까 어떻게든 분량은 늘려야겠고 또 세계관은 설명을 해야겠고 욕심이 너무 많은 트랙이에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SM컬처 유니버스에서 아이를 소개하는 교수님의 강의가 이 노래보다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어리고 새로운 글로벌 걸그룹이 이런 복고적인 스타일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지, 그리고 오래도록 SM 음악을 들어온 한국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도지 아주 짜릿하거나 멋지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영화도 그렇고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스토리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느끼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하나하나 스토리 조각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SM이 그토록 원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나올 때 어벤져스 영화를 팬들이라면 누구나 예상을 했죠. 그런데 그 각각 영화부터 울트론 이야기하고 타노스 이야기 하나요? 뭐 핑거스냅 얘기합니까? 아니죠. 재미있는 각각의 히어로, 주인공, 컨텐츠가 있고 결국 이것들이 모이는 순간을 영화로 만들면서 아주 큰 메타버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분 제시됐던 디테일, 이런 걸 소위 떡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회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넥스트 레벨은 어떻죠? 이건 주입식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기획했으니까 우린 이런 스타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듣고 따라하고 외워라. 서사나 콘셉트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단편적이에요. 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노래만 들어도 이런 느낌, 이런 콘셉트다 하고 확 느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노래 자체 퀄리티나 멤버들의 능력치는 좋아요. SM이 근데 이걸 하나로 묶는 방법, 그냥 묶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SMCU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보다는 DC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그래서 제 점수는 2점입니다. 1점은 제가 준 거고 다른 1점은 I 김도헌이 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2점이에요. SM컬처 유니버스 영상이 우선이고 노래는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멤버들의 능력치가 아주 출중하고 랩과 퍼포먼스가 이런 브레이크도 막을 수 있어서 최악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앨범을 위한 준비다. 그냥 이렇게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SM과 유영진, 에스파는 언제든지 좋은 노래를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왕 벌린 콘셉트, 광야, 아이 친구들 어떻게 세련된 방법으로 이 모든 걸 풀어낼 건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언젠가 에스파가 정상급 걸그룹이 되면 이 아주 거대한 가상세계도 한때 홍보를 위해 만들어봤던 일종의 옛날 장치, 문 닫은 테마파크가 되지 않을까요? 그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지루한 이 넥스트 레벨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10분짜리 영상에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고 노래는 블랙맘바처럼 아주 세련되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데니와 제가 처음 만난 계기가 바로 에스파 덕분이었습니다. 작년 데니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데뷔를 앞둔 에스파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우리를 이렇게 싱크해준 팀이라서 애정이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만약뿐 아니라 대중과의 싱크를 방해하는 블랙맘바, 이 블랙맘바가 대체 누구인지 내부에서부터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DKDK TV, critic, I critic 많이 사랑해주세요. Think, subscribe, I'm out. Bye.